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타로의 프릴이에요. 오늘은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지 않은 진실 한 가지는 이라는 주제로 타로를 리딩해 볼 거예요. 항상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를 곰곰이 곱씹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나서 리딩을 해보는 거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고를 시간 지금부터 10초 드릴게요. 같이 천천히 골라봐요. 시나몬롤을 골라주신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어졌을 때의 이유, 그리고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카드를 한 장씩 혹은 여러 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졌을 때 말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저는 제 3의 인물이 존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3의 인물의 존재를 빼놓고는 아예 이 이별의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대놓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1번 분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제3의 인물은 지금 1번 분들과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성격의 사람이에요. 뭐 외모부터 분위기, 좋아하는 취향까지 어느 것 하나 겹치는 게 전혀 없는, 단 하나 겹치는 게 있다면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의 꽤 많은 수가 연상연하 커플일 것 같은데 지금 제 3의 관계로 엮여 있는 그 상대방도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대, 나이 차이, 연상이라는 걸 외에는 똑같은 게 전혀 없는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1번 분들을 좀 어려워했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뭐 싫어했다, 마음이 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카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다운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자기는 좀 가볍고 뭐 흔히 말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산뜻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일본 분들이랑은 그런 연애가 할 수 없어서 그게 조금 힘들고 스트레스였고 본인의 그릇이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변명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 제3자에게 마음이 갔다, 지금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헤어졌을 때는 그 얘기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모진 말로 헤어졌을 수 있죠. 뭐 너가 너무 히스테릭해, 너랑 있으면 요즘에 뭐 하나도 즐겁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너랑 있는 시간이 뭐 즐겁지 않고 부담스럽고 뭐 내가 너의 눈치만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블라블라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됐고 왜 이런 이야기를 숨겼을까? 를 봤었을 때 물론 본인이 바람을 핀 거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바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양다리를 걸친 거고 거의 환승연애의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변론하는 듯한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대방은 죄책감을 엄청나게 느껴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죄책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 우선은 죄책감이 느껴졌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카드를 읽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죄책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게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래서 좀 카드를 한 2장 정도? 그쵸. 어쩐지 이런 카드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과거의 어떤 인연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이끌어 오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의 연애는 계속 누구를 만나든지 그 과거에 만났던 사람과의 연애가 계속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한테서 자꾸 과거의 사람의 그림자를 씌워서 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사람이 좋아했던 데를 일본 분들 데리고 간다든지 과거 사람들처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본 분들에게 갖고 있다든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 자신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어, 이미 일본 분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가 가해자가 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일은 저질렀고 자기는 지금 이미 2명이 자기와의 관계에 걸려져 있고 내용을 숨긴 상태로 지금 바람도 피고 있는데 죄책감대로 느끼니 본인은 정말 뭐 미친 노릇인 거겠죠. 근데 스스로가 내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요. 나에게 결핍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결핍과 우울. 음, 이게 이 결핍과 우울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요 카드, 그러니까 시나몬 롤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의 이 카드와도 좀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과도 이 우울감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싫은 부분, 내가 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일본 분들에게서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좀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고 좀 피하고 싶고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운되어 있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자신의 진짜 그 모습이 일본 분들에게서도 조금은 보이니까 일본 분들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로 그냥 휙 하고 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노력도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책감을 갖고 있다.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그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말 외에도 상대방은 어, 지금 일본 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우울을 본인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가해자가 됐다라는 죄책감에서 좀 괴로워했었던 게 보여요. 내 우울이 이 사람한테 옮겨갔고 그 결과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서 보이니까 아 내가 이걸 빨리 관계를 마무리 짓고 나는 떠나야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정말 새가 가지에 살짝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렸을 것 같은데 이 앞으로의 어떻게 될 모습을 봤었을 때 좀 한숨이 나오는 건 이 사람은 지금 혹은 앞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본인의 짝은 시나몬롤님들밖에 없다라는 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가 진행이 될지를 세 장의 카드로 뽑아봤을 때 좀 빠른 시일 안에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연락이 올 것 같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읽혀졌고, 어,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연락이 와도 메시지가 막 진짜 긴 거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뭐 잘 자지 이런 대화로 그냥 톡톡톡톡 시작하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런 속마음들을 막 장문의 장문의 문장으로 이렇게 막 보내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제 이 연락이 온다라는 사실이, 이 소식이 일본 분들에게, 그러니까 시나몬롤을 골라주신 님들에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조 카드로 뽑았던 카드들이 아마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죠? 구름과 나무와 십자가, 이렇게 세 개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들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라는 얘기고, 자신이 갖고 있는 우울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때문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뜻은 믿음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신뢰가 계속 여러분 관계에서는 시험대에 올라요. 시나몬롤님들이 계속해서 상대방을 믿어야 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의 기로에서 엄청나게 시험받게 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몇 번 좀 제 리딩을 들으셨던 분들은 좀 감을 잡으셨겠지만, 저는 사실 좀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관계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이렇게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개인의 우울과 비밀이 많은 사람을 일본 분들이 믿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본 분들과 상대방은 다시 연락해서 만나도 다시 헤어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헤어져도 또 다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열 몇 번씩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보여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이중적인 감정인데, 상대방에게 일본 분들, 시나몬롤님들은 피난처 같은 사람이에요.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아늑하고 내가 이제 있어야 될 곳에 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늑함에 익숙해지면 나와 닮은 그 모습, 나의 우울을 닮은 나와 비슷한 시나몬롤님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눈을 돌려요. 나와 정반대의 좀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에게 눈을 돌려요. 그러면 또 후회를 하고 또 돌아오게 되고, 약간 이런 일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연락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락이 그럼 우선은 언제쯤 올지를 알고 있으면 일본 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4월이죠. 4, 5, 6. 4, 5, 6 이렇게 3개월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달을. 그럼 4월. 4월. 같은 카드가 나왔죠? 5월. 6월. 제가 봤을 때는 5월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4월까지는 고민할 것 같고 5월에 연락이 와야 될 것 같아요. 5월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6월에는 본인이 약간 손을 놔버리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5월에 연락이 왔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고, 연락을 하게 되더라도
일본 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더라도 5월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나왔지만 상대방은 과거에 있었던 상처라면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의 그런 연애적인 면에서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비슷한 우울감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고 성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일본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계셔야 될지를 제가 오늘은 카드가 아니라 책에 있는 페이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좀 지저분해서 가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어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인생 수업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펼치는 페이지에 아무 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일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찾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변화에 맞서 싸운다면 평생 싸움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껴안는 방법,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2번 폼폼프린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를 봤었을 때 이쪽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상대방 분은 진짜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엄청난 것 같아요. 굉장히 주제넘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이제는 레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2번 분들, 그러니까 폼폼프린을 뽑아주신 분들 정도의 여자랑 혹은 남자랑 사귀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더 나은 수준의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나은, 예를 들면 신분 상승 같은 거죠. 나 신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생각?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이 아니죠. 더 레벨업된 연애를 할 수 있어. 되게 속물적인 마인드의 레벨업.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이 관계가 좀 질렸어요. 더 이상 이 관계가 새롭지 않게 느껴졌었고 더 이상 신선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래서 헤어짐을 결심을 했는데 카드를 봤을 때 저는 과연 이걸 본인 입으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을까? 를 봤을 땐 또 그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꾸역꾸역 상대방의 입에서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을 정말 나오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본인이 헤어지자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행동을 너무 정말 쓰레기같이 해서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타입이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땠을 것 같냐면 이번 분들과 헤어졌을 때 본인이 느끼기에 지금 나는 뭔가 내 인생에서 인기가 너무 많은, 인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 순간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정말 막 그런 거죠. 모든 여자 혹은 모든 남자 다 맘만 먹으면 꼬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 사람이 환승 연애를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환승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카드를 조금 더 뽑아봤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카드가 그쵸 맞네요. 왜 카드를 꼬아왔냐면 위에 있는 카드는 이 관계가 질려서 환승연애를 당장에 할 것 같은 카드들로 저는 읽혀졌는데 밑에 카드는 잘 안 풀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숨긴 이유를 봤는데 안 풀린 내용이 나와서 그럼 이 사람이 헤어진 거는 환승연애를 해서 헤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환승연애가 맞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끼를 부린 거야? 이게 조금 저는 궁금했거든요. 우선은 이 사람은 잠수를 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서서히 뭔가 스스로가 이번 분들과 연락을 잘 안 하는 거죠. 만나는 것도 잘 안 만나고 뭐만 하면 나 잤어, 뭐 야근을 했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뭐 조별 과제를 하고 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텀을 늘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러면서 그런 도중에 이번 분들이랑은 멀어지고 제3의 인물과는 가까워지면서 본인의 살 방도를 만들어 놓고 헤어진 거거든요. 헤어졌을 때 바로 이 다음 상대에게 넘어갈 수 있게 본인 딴에는 다 짜놨어요. 다 판을 다 짜놓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헤어졌을 때는 아마 그냥 진짜 평범하게 헤어졌을 것도 같아요. 물론 헤어지자라는 말은 폼폼프린을 뽑으신 이번 분들이 먼저 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 말을 나오게 만들긴 했겠지만 그냥 진짜 판에 박힌 대사로 헤어졌을 것 같아요. 뭐안 맞는 것 같아 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너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 진짜 그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정말 그 판에 박힌 이별의 멘트로 나오는 그런 멘트로 헤어졌을 것 같은데 헤어지자마자 이 사람의 꼴이 조금 우습게 됐어요, 여러분. 왜 우습게 됐냐면 이 사람이 숨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승연애예요. 환승연애 때문에 헤어진 건데 지금 본인의 면이 살지 않는다. 낯이 부끄럽다라는 이미지가 엄청 많이 읽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번 분들과 사귀고 있었을 때 환승할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미적미적 이제 어설프게 행동을 하면서 관을 좀 보고 본인이 됐다라고 한순간에 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완벽한 환승 이별의 플랜을 딱 짜고 움직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환승을 했는데 환승을 하고 이번 분들과 헤어지고 난 뒤에 꼴이 우습게 된 거예요. 이 환승한 상대랑도 잘 안 됐어요. 뭐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에 어폐가 있을 정도로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사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옮겨간 것 같은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연락을 주고받는 상대? 약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한 본인만 환승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승 이별도 그 연애도 잘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엄청 쪽팔린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도 이 사람은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상대방은 정말 이 환승할 상대 그 사람만 믿고 헤어진 건데 결국 이번 분들도 잃고 환승 연애는 시작도 못하고 망한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너무 쪽팔려서 상대방과 가까운 지인들도 이 사람의 환승 연애가 망했다는 이 히스토리는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쪽팔려서.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봤는데 상대방이 연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그게 본인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낯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한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주제 파악을 못해.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쉬우면 네가 연락해 같은 스타일이에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왜냐면 나는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관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연락해. 난 연락 안 해. 나는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막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히 본인에게 오는 여자도 지금 별로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 심지어 이 사람은 2번 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매력이 그냥 없어졌어요. 2번 분들과 사귀고 있었을 때는 되게 위트 있고 센스 있고 혹은 어떨 때는 되게 진중해 보이기까지 했었던 게 이 사람의 매력이었던 것 같은데 2번 분들이랑 헤어지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매력이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그냥 사라져버린? 그냥 애초에 매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도가 그냥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본인의 인기를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가겠죠. 클럽을 많이 간다든지. 그러니까 진중한 데에서는 본인이 그런 걸 제깍제깍 못 느끼니까 그런 플러팅이 난무하는 장소, 그런 뭐라 그러죠 여러분, 감성 술집, 클럽, 뭐 그렇게 아무튼 사람들이랑 즉석에서 만나서 술 한잔 가볍게 먹을 수 있고 뭐 가볍게 2차까지 가서 또 술 한잔 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곳에서의 만남을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인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인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파악을 굉장히 못하고 있다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번에 뽑아주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상대방과 다시 되고 싶고 막 상대방과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뭐 마음은 당연히 아프시겠지만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인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나쁜 인간이 맞을까?를 타인의 입을 빌려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진짜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나쁜 인간이 맞나?를 듣고 싶은 건데 여러분 얘는 나쁜 인간이 맞아요.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인간이 맞고요. 키워드로 뽑은 카드들도 전부 다 이 신뢰와는 무관한 그리고 우선은 좀 음흉하고요. 비겁하고 좀 눈치를 잘 보는 스타일?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거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야비한 것 같아요. 눈치도 빠르고. 그런 성격인데 신뢰가 별로 갈 만한 그런 진중한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거기다가 여자를 엄청 좋아해. 이성애자, 동성애자 저는 딱히 가리지 않고 리딩은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남자일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남자분들이 여자를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여자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자들과 남자들이 플러팅이 난무하는 그런 장소들만 찾아가서 놀고 있을 것 같다. 전혀 신뢰할 가치가 없고 물론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놈이라는 게 카드로도 나왔지만 이번 분들이 이렇게 카드를 볼 정도로 신경 쓸 만한 인간들도 아니다가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워드로 카드를 뽑기보다는 책 내용을 책 페이지를 펴서 나오는 그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 책 뒤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가 이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좋아하는 책을 펴서 제가 나오는 첫 문장, 그러니까 문장의 첫 문단 혹은 첫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은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간다는 이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생각의 본질은 같습니다. 곧 상황이 잘못되어 간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장이 왜 여러분들에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요. 안녕. 3번 멜로디를 골라주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이 뭔지를 이쪽 카드에서 읽어볼 건데요. 저는 좀 이 카드 리딩을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살짝 복받쳤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슬프기도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등불 같은 존재고 굉장히 무게감 있고 신중한 조언과 의지가 됐었던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기둥 같은 존재였었던 두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빛이 약해져서 헤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서로가, 그러니까 두 분 다 서로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의 두 분이신 것 같아요. 서로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억누르는 데에 더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데 동시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보내다 보니 결국에는 서로가 너무 달라져 버려서 결국에는 이별을 거의 서로 간의 합의처럼 이별을 선택하게 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숨기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관계,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해서 이 관계를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싸우더라도 대화를 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피했던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용기를 내서 이 관계를 더 나은 관계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았어. 내가 일부러 그걸 하지 않았어에 대한 죄책감이 좀 큰 것 같다. 그게 좀 저는 느껴져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도 카드를 향해서 느껴져서 조금만 더 이 상대방 분이 숨기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좀 더 빨리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꽤 많으신 분들이 정말 진짜 다음 단계, 뭐 관계에 단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결혼이나 약혼처럼 이제 둘의 관계가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 큰 일을 앞두고 이제 헤어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프로포즈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게 이젠 잘 되지 않아서 파혼을 했다든지 약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서로에게 이 헤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회가 너무 많은 두 분이시거든요. 각자에게 들어와 있는 기회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에게 기회가 들어와 있고 서로에게 무언가가 들어가 있었을 때 너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대화가 가능했었다면 이제는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서로가 너무 이렇게 모른 채로 이렇게 정말 갈라져 있는 양극단에 서 있게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게 됐고 그 와중에 관계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젠 이 상태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순간에서 이제 우리는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게 옳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도 되게 뼈저리게 절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내용, 막 예를 들면 막 바람 폈다, 숨겨둔 애가 있다, 유부남이다, 막 이런 것처럼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은 죄책감이 있는 거고 관계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지만 동시에 이 선택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봤었을 때 좀 젊게 가야 저는 진짜 마음이 좀 아파요. 이 관계는 서로가 정말 각자 다른 길로 가는 카드로 보이거든요. 네, 서로가 각자 다른 길로 가는 게 보여요. 한 명은 한 곳에서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고요. 한 분은 해외로 나가든지 뭐 외국계 기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좀 지방,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어쨌든 간에 정말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쪽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걸로 카드가 보이는데 이 선택, 그러니까 한 곳에서 뿌리 내려서 사는 것과 조금 더 큰 세상,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둘 다 서로에게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내용의 길이에요. 서로에게 맞는 길이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반에 뭐가 있냐면 과거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좀 저는 아, 해석을 하면서도 과거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자꾸 곱씹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선택, 더 나은 내가 나 개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에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쌓아왔던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장기 연애를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나 결혼이나 약혼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서로가 정말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는 게 더 낫다라는 아픈 선택을 한 게 지금 이 3번 분들의 모습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3번 분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미래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 꾸려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행복한 커플의 모습도 있었어요. 두 분에게는 그런 미래도 가능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는 새와 가족을 꾸리는 걸 의미하는 아이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엔딩을 의미하는 관에 대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번 분들은 분명히 그런 삶들이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두 분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인연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세계로 각자 내디딜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리딩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말을 하면서 좀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백이 생기는데 사랑에도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3번 분들이 하고 계신 이 사랑이 분명 이런 게 사랑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마음, 이 애틋함, 이러한 아픔, 이런 감정의 깊이,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모습, 사랑의 형태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굉장히 깊게 느껴져요. 물론 서로가
솔직하지 않은 성격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그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당연히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솔직했으면 좋겠고, 누구 하나가 조금 더 용기 있게 다리를 건넜더라면, 손을 내밀었더라면 조금 더 다른 미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냥 결국에는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있는데 외로우면 안 되잖아요. 둘이 있으면 서로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둘이 있음에도 더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헤어짐을 선택한 그런 저는 커플인 걸로 보여서, 리딩이 되게 저는 참 엄청나게 큰 사랑이 느껴진과 동시에 엄청나게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리딩이었는데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도 오늘 제가 인생 수업에서 펼쳐지는 장의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단으로 키워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낌이 딱 왔을 때 멈춰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 마지막 거가 메인이거든요. 그는 소녀의 엄마에게 다가와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그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리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시고 우리는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4번) 키티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하지 않은 진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 너를 좋아해서 사귄 건 아니었어 같아요. 전반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4번 분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마음이 가서 사귀기 시작한 건 맞지만, 어쩐지 이제 사귀고 나서 그 이상의 감정이 발전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4번 분들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려주고 있는 4번 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4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었고, 4번 분들에 대한 관심 또한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미안해서라는 걸 깨닫고 난 뒤에는 이 관계를 이어나갈 자신이 좀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4번 분들을 너무 이게 비참하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내가 사실 너를 좋아하지 않고 막상 사귀고 나니까 우리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아. 너가 뭐 이성으로 잘 안 느껴져. 같은 말처럼 이게 들리는 거니까요. 상대방은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될 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발전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4번 분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 점점 더 4번 분들의 마음에 스스로가 부응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미안한 마음에 4번 분들이 하자는 대로 거의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4번 분들 눈에는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다. 뭐 좋다 싫다도 말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되게 다정하고 스윗한 사람이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4번 분들에게 많이 맞춰줬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조금 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애 경험이 많을지 적을지는 좀 더 카드를 뽑아 볼 거지만 4번 분들처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애정에 내가 뭐라고 답을 줘야 되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렇게 어 돌려주지 못하는 애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 주변에도 좀 조언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들 헤어지지 말라고 조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걸 결정했고, 그게 아마 헤어짐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좀 카드에서 많이 읽히게 됐는데, 카드를 오늘 조금 더, 아이고, 섞으려고 했는데 뒤집어져서. 맞네요. 상대방은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냐, 연애에 서툰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조금 미묘하지만, 어쨌든 간에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좀 주는 만큼 받는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를 주면 상대방도 오를 주고, 내가 일을 상처 주면 상대방도 뭐 일을 상처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주고받는 게 똑같은 크기의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4번 분들을 만나면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거죠. 정말 이 아이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팬들에게 받는 사랑이 정말 너무너무 크고, 이런 사랑을 다시는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태어나도 너무 힘들지만 아이돌이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인터뷰를 저는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때까지 정말 받아본 적 없는 큰 애정을 4번 분들에게 받다 보니 이 스스로가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상대방 분은 마음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속도가 느리고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스타트에서 출발을 해도 4번 분들은 3번 상대방이 너무 좋으니까 애정 지수가 빠르게 치솟더라도, 상대방은 원체 성격도 있고 성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이지가 좀 천천히 차오르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균형이 맞아질 수 있는 건데, 이 상대방 분은 이 시간을 기다리는 거를 못 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 분들도 아마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네가 약간 애정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좀만 더 기다려봐라 라는 조언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게 너무 자기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좀 명쾌하게 떨어지는 대답을 찾겠다고 한 게 저는 이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4번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이 정도의 애정을 받았을 거라면 내가 되게 더 많이 좋아하고 더 큰 사랑을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내가 4번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난 플로우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봤을 때도 상대방 분은 지금도 4번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4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본인 빼고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든 혹은 SNS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든 4번 분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게 보여요. 프로필 사진이나 뭐 그런 문구 같은 것도 신경 쓴다든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지고, 더불어서 자기가 이 헤어짐을 말함으로써 4번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이 너무 잘 아니까 또 막상 너무 잘 알고 너무 다 보이다 보니까 이젠 본인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한 선택,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했던 과정, 이게 자기는 정말 옳은 거고 절대 실수가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마음은 계속 사모님들한테 가 있고 신경이 쓰이고, 이제는 자신의 결정과 그 과정마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은 그러면 4번 분들을 좋아하는 걸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해지거든요. 좋아하죠.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맞고, 지금 이 카드가 좀 안 보이죠? 좋아하는 게 맞고, 그냥 정말 뉴 월드예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 무뚝뚝하게도 보일 정도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몰라요. 천성은 되게 다정한 사람인 게 보이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굉장히 냉철하고 좀 단호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는 것 같거든요. 가정교육의 영향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의 영향이라든지 주변 어른들의 영향일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스윗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본인이 추구하는 바, 본인이 행동했었던 것들은 다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하고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저는 보여요. 4번 분들을 좋아하는가? 제가 봤을 땐 좋아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때까지 했었던 애정과 다른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애정이 아니라고 느낀 거죠. 사랑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조언으로 뽑았던 추가 카드들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충분히 정착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관계고, 심지어 행운이 따라요.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키워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관계는 조만간 풀릴 거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지금 4월, 5월, 6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언제쯤 연락이 와서 이 관계가 물꼬가 다시 트이는지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달이 언제일지를 한번 봐볼게요. 4월, 5월, 6월. 보조 카드로 4월, 5월. 헷갈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4월 아니면 6월이 가장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6월이 가장 베스트고요. 4월은 짧게 대화를 나눌 수는 있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이 오느냐 마느냐로는 4월에도 연락은 올 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해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땐 6월이 가장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락을 한다고 했을 때도 4월도 괜찮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연락을 하면 그렇게 큰 피드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운기가 좋을 때는 제가 봤을 때 6월로 보여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인생 수업에서의 책 페이지를 펼쳐서 조언 페이지를, 키워드를 여기서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넘기다가 느낌이 오는 페이지가 있으면 멈추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뻗어 잡기만 하면 됩니다.
4번 분들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그러면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